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스마일쿡의 김옥란입니다. 앞만 좋은 반찬이 많다 하더라도 입맛이 뚝 떨어지셨을 적에는 밥 한 그릇 정말 맛있게 따끈하게 지은 밥이 있다면 입맛이 확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콩도 넣고 보리도 넣고 여러 가지 잡곡을 많이 넣지만 입맛을 살리는 달짝지근한 밥으로는 팥밥 쫓아갈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 팥이 손질을 하기에 은근히 시간이 걸리는 음식이기도 하죠. 팥을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서 냉동을 시켜 놓으신 다음에 쉽게 해서 드실 수 있도록 그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볼에 이렇게 담겨져 있고 냄비에도 지금 팥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데요.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좀 해놨습니다. 팥은 콩하고 달리 벌레가 겉을 파먹질 않고 속을 파먹죠. 팥을 사시게 되면은 저장이 돼 있던 팥들을 여러분들이 사오시는 건데요. 집에 가져오시게 되면 냉장고에 보관 안 하시고 실온이나 창고에 보관하시게 되면 딱 한 달 만에 팥이 벌레가 되고 말아버리죠. 그 조그만 알벌레도 나오고 또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다리가 길쭉한 벌레들도 생기는데, 물론 이런 얘기하는 거는 저도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삶아서 그 물을 버린다 하더라도 찝찝하기가 가시지가 않더라고요. 이 팥을 사오셨으면 금방 드시지 않을 때 꼭 냉동 보관하시거나 냉장 보관하셨다가 씻지 마시고요. 꺼내셔서 돌이 있나 없나만 잘 체크해 주시고, 또 뉘가 섞였나 안 섞였나, 뉘라는 건 지저분한 건불 같은 건데요. 그것만 체크를 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냄비에 담으시고 팥이 잠길 정도의 물을 부어주세요. 물을 많이 부신다고 팥맛이 특별히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 시간 낭비, 가스 낭비만 될 뿐입니다. 팥이 잠길 정도로 물을 이렇게 부어주시고요. 불을 켜고 끓이겠습니다. 팥이 물에 담겨진 채로 펄펄펄펄 끓어오르기 시작을 하면, 끓어오르기 시작보다는 한번 완전히 끓게 되면 그때 소쿠리에 받쳐서 물을 따라 버리시고 위에 팥만 담은 채로 찬물 한번 씻어주고 다시 냄비에 담으신 다음에 물을 또 팥이 잠길 정도로 부어주시고 다시 지금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끓여주세요. 두 번째 끓을 적에 또 첫 번째 방법이랑 똑같이 따라 버리고 위에 남아있는 팥을 한번 다시 씻어준 다음에 냄비에다 담고 그 다음엔 여러분들이 드실 수 있는 생수를 부으셔가지고 끓이시게 되면 됩니다. 일단 끓을 때까지 그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쌀을 준비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잡곡, 콩이라든가 팥이라든가 여러 가지 잡곡이 들어가서 하나의 밥이 완성이 될 적에는 쌀만 가지고 밥을 할 때보다 쌀의 윤기가 많이 없어지죠. 꼬들꼬들한 맛도 없어지고 풀기도 없어지는 것 같아서 잡곡밥을 맛있게 하기란 참 쉽지가 않은데 맛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밥에다 찹쌀을 섞어주는 거죠. 잡곡을 섞게 되면 잡곡에 있는 성분이 쌀에 있는 윤기를 뺏어가면서 뜸을 들기 때문에 쌀의 윤기가 저절로 없어지고 맛이 풀기가 없는 밥처럼 어르신들께서 말씀을 하시곤 해요. 찹쌀을 한 주먹 넣어서 하시게 되면 아주 좋은 쌀로 지은 잡곡밥이 분명히 됩니다. 좋은 쌀이 아니라 찹쌀을 넣기 때문에 그런 건데도 그렇죠. 30분을 쌀하고 찹쌀을 합하셔서 30분을 씻어서 담가 놓으신 다음에 소쿠리에 받쳐서 물기를 완전히 뽑아주시도록 하세요. 물기가 남아있게 되면 여러분들이 밥물량을 잘 못 잡으시게 됩니다. 찹쌀이 들어갔을 때에는 밥물이 여러분들이 계산하기가 조금 어려워지시고 또 이렇게 잡곡을 넣으실 경우에는 또 조금씩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장 기본으로 할 수 있는 양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2배, 4배, 6배로 하실 때마다 모든 분량을 다 똑같이 늘리셔서 여러분들도 밥을 하셔야지만 밥이 맛있게 되죠. 지금 끓기 시작을 했는데요. 소쿠리를 이렇게 받치시고 끓고 있는 팥을 버리고 다시 샤워시키고 팥 담고 팥이 잠길 정도의 물을 다시 부어주고, 아까 말로만 설명드렸던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 끓이고 있습니다. 이러면 좋은 점이
팥을 쉽게 불릴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씻으면서 말라있는 팥 겉에 있는 먼지가 부르면서 제거가 되고 또 팥 속에 있는 벌레가 뜨거워서 바깥으로 다 나오게 되죠. 그래서 망을 통해서 제거되고 또 팥은 여러분들이 드시게 되면 속을 후려주거나 아니면 계속 생목이 오른다 그래서 신트림이 올라오시게 되는데 그런 성분을 끓여주는 동안에 많이 없애실 수가 있습니다. 생목이 그래도 올라오실 경우에는 냉수를 한 컵 드시게 되면 생목이 금방 가라앉게 되겠죠. 다시 벌써 끓기 시작을 하네요. 쌀을 아까 설명드리다 말았는데요. 30분 불린 다음에 꼭 물기 빼서 준비해 놓으시고 30분 동안 물기를 충분히 제거해 놓았는데 갑자기 우리 팥밥을 좋아하는 여러분들 부군들께서 저녁 식사 약속이 있다고 저녁을 못 드신다고 하시면은요. 그럴 때는 봉지나 그릇에 이렇게 옮기신 다음에 랩을 딱 씌워서 냉장고에 넣어놓으셨다가 다음번에 밥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물기에 담아놓은 채로 있는 채로 냉장 보관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다시 두 번째 끓었습니다. 그러면 소쿠리에 다시 이렇게 받쳐서 그러는 동안 여러분들이 냄비 속에 물을 보시게 되면요. 팥물이 빠지지 않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게도요. 생수를 담아서 팥 분량의 2배 정도 이제는 담아주세요. 자, 불을 켜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몇 번째인가요? 3번째 끓이고 있는 거죠. 이럴 때 끓기 시작할 때 물을 따라 버렸던 동작을 하시지 마시고요. 그대로 불을 꺼서 3시간을 두시게 되면 이 안에서 팥이 탱탱하게 불게 되겠죠. 그냥 날팥을 씻어서 끓이시기 시작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거의 1시간 가까이 끓여줘야지만 불는 과정이 시작되면서 팥이 익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서야 거의 한 80% 익어주는데 이렇게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시간이나 가스나 굉장히 많이 절약을 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 끓기 시작할 때 불을 끄시고요. 최하 3시간을 두시면 됩니다. 그럼 3시간이 지난 다음에 팥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전혀 손을 대지 않은 팥이 이미 이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비교를 한번 해봐 드리겠습니다. 요 팥이 2번 끓여서 버리고 그런 다음에 한 번 끓을 때 불을 꺼뒀던 팥이 지금 이렇게 변해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물어서 드시게 되면 물론 익기는 했지만 서걱서걱 하는 소리가 나게 되죠. 이렇게 서걱서걱 소리 들리시죠? 그러면 이 팥물을 보시면요. 여기 팥물이 아주 맛있게 우러나와 있는데 이럴 때 여기에다가 다시 물을 지금 팥 분량의 2배로 다시 부어주세요. 팥이 요만큼이면 물이 그거만큼 위로 올 수 그 양만큼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끓기 시작해서부터 불을 조금 줄이시고요. 15분 동안 익혀주시게 되면 바로 팥밥을 해먹을 수 있는 이런 팥이 탄생이 됩니다. 탄생이라는 표현은 정말 우습기는 한데요. 그만큼 공기 많이 들어가기도 하죠. 한번 이렇게 깨물어 보시면 소리도 하나도 안 나면서 팥이 아주 부드럽게 익은 거를 여러분들이 맛보실 수 있으세요. 손으로 이렇게 뭉개 보시게 되면 팥에 있는 분가루가 보이면서 부드럽게 부서지겠죠. 이렇게 완성된 팥으로 밥을 해야지만 밥이 뜸을 들으면서 팥 사이가 한번 쫙 갈라지면서 아주 먹음직스러운 팥이 완성되게 됩니다. 15분 정도 끓인 다음에 망에 받치시게 되면 거기에서 생기는 이 팥물과 팥을 따로 분리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게 되죠. 팥물은 요때만 쓰시고 그 다음부터는 밥하실 때는 생수로 사용하셔도 되지만 팥물이 항상 좋다 하시는 분은 조금씩 덜어서 같이 보관을 하셔도 괜찮기는 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해놨던 팥을 지퍼봉투에 담아서 납작하게 꾹꾹 누른 다음에 냉동을 시켜놨던 겁니다. 드실 적에는요.